세 번째는 이렇게 고려대학교 입학을 하고 고려대학교의 활동을 끝내고 난 뒤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제가 경희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요. 학사, 석사, 박사를 경희대학교에서 학생회장을 해서 모교에서 다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박사를 끝내고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에서 한 2년 정도 토닥 박사후 연구원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대학원생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연구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이 공간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뚜렷하고 정말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적지 않은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원이기도 합니다. 이 조 후보자의 딸이 2014년 3월 달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운영하는 관학기에서 2차례 연속 802만 원의 장학금을 수령하는데 그러니까 한 학기 한 학기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고 이 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지급하는 장학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들어가고 나서 장학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학기에 단 한 과목만을 수강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2학기가 돼서 장학금을 받고 난 뒤에는 아예 휴학원을 제출하고 조금 지나고 나서 10월 달에 휴학원을 제출하고 결국 부산대학교 이정원으로 오게 된 거죠. 여기에 홍정호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이 올린 SNS들이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학생을 떨어뜨리고 입학한 대학원에서 단 한 과목 수업을 듣고 1년간 800만 원이 넘는 장학금을 받았다. 이들에게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인생이 그것이 전부다. 100만 원을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기 위해 수업에 최선을 다한다. BK20의 장학금을 받기 위해 연구에 몰두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밤잠 자지 않고 논문을 작성한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이 너무 쉽고 가벼운 곳입니다. 입시 준비할 시간을 가지려 했던 것이다 진짜인가? 의학전문대학원이라고 하는 목표 앞에 잠시 쉬어보고 정거 장면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님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이라고 하는 곳도요, 입학을 하게 돼서 원서를 작성해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냥 작성한다고 바로 입학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입학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의 입학에 대한 비리는 없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고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오늘자 인터뷰에 따라도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은 도대체 누가 왜 조 후보자 딸에게 2학기 연속 장학금을 지급하라고 추천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밝혀야 되는 곳은 어디가 돼야 될까요? 청문회장이 돼야 되는 곳이죠. 수사기관이 돼야 되는 곳이죠. 과거의 정유라의 입학 문제, 학사비리 의혹 등과 비춰봤을 때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면 아주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을 포기하고 들어간 곳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죠. 2014년도 일입니다. 2014년도 입학과정 속에서 중간에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됐던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2014년 6월 달에 원서를 제출하고 7월 달에 면접을 보고 8월 달에 주민등록번호가 변경이 됩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은 한 살이라도 나이가 어리게 되면 입시 유리하다라는 것으로 통솔을 하죠. 그리고 바뀐 주민번호가 있었고 9월 달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가 되게 되는데 그 중간에 있었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변경이 문제는 없었는지도 아직까지 의혹은 있지만 해명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의전원에 입학해서 2015년 1학기를 다녔는데 들어간 의전원에서 받았던 학점은 평점 평균 1.13, 재과목 낙제는 6급을 받았죠. 그리고 2학기 휴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 후보자의 모친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그림 내전을 양산 부산대병원에 기증을 합니다.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했던 조 후보자는 조 후보자 모친과 함께 바로 이 기증식을 하게 되는 병원 공간에서 해당 책임 교수라고 볼 수 있는 노원준 교수와 함께 있는 장면이 사진으로서 언론에 보도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학기 2016년 1학기부터 이례적으로 전혀 있지 않았던 6학기 연속 2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죠. 그 다른 학생들에게도 이런 전례가 있는 것인가 살펴보니까 6학기 연속 장학금을 수령했던 건 조 후보의 딸이 유일했고 200만 원을 받았던 것도 조 후보의 딸,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150만 원, 100만 원을 받았는데 보통의 장학금은 성적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것이 해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장학금을 받았다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이제 보도가 조금 되다가 말아서 아마 현재까지는 의혹으로 남아있을 것 같고 입증돼야 될 측면을 봅니다만은 이 노환준 교수가 최종적으로 부산 의료원장에 낙점이 되게 되는데 그 전에 부산대학교 병원의 병원장으로 신청했던 사실이 드러납니다. 근데 부산대학교 병원은 국민대학교 병원의 병원장이고 여기에 대한 최종 임명에 대한 과정들을 거치는 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거치게 되는데 해당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내에서도
이 조 후보자의 딸에게 이런 장학금을 지급했던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병원장으로 가게 되면 특별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투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국일보가 이런 투서의 내용들을 보도를 했습니다. 투서가 민정실에 전달됐는지 여부까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이 만들었던 투서에서는 바로 이런 장학금에 대한 특혜 논란과 노환준 교수를 부산대학교 병원의 병원장으로 임명하게 됐을 때에 대한 문제점들을 학교 내에서는 이미 나왔던 내용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부산대학교 병원장에는 낙점이 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청와대가 아닌 오거돈 부산시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부산의료원장이 최종적으로 낙점이 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부산대학교 의전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입학 과정 속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게 되는 입시 비리에 해당되는 문제는 없었는가. 그리고 이렇게 노환준 교수가 과거부터 조 후보자의 모친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하는데 입시 과정에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제는 없었던가. 그리고 유급이 된 금액에 대비해도 장학금을 받게 되고 그런 장학금을 받던 특혜를 지급했던 사실 저간의 정황이 조 후보자 부부가 개입했던 사실은 없었는가. 가장 마지막으로 이러한 특혜에 해당되는 상대적 부로서 부산의료원장직에 취임하게 된 것은 아닌가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은 저는 대중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 제기되고 있는 의혹 중에 하나라도 사실을 밝혀지게 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일각에서는 아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일 뿐이지 범죄로 입증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언론에서 무리한 의혹 제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라도 문제가 사실 확인된다면 후보자가 아니라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바라봤듯이 처음에 의혹 제기로 시작됐던 모든 건들에 대해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님도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총사를 해줬지만 무슨 일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밝혀졌습니까? 박영수 특검이라고 하는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서 모든 정치적 환경들을 배제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나서야 많은 것들이 사실로 밝혀지게 됐던 것처럼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따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주장하고 있는 건 많은 청년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조국 후보에게 필요한 건 청문회가 아니라 특별검사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조국 후보자의 말 오면서 재밌는 하나의 논란이 되는 얘기가 있어서 좀 바꿨습니다. 2010년도 이명박 정부 시절인데요.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 양말하게 되는데요. 딸이 이 외교부의 특혜 채용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게 됐을 때 현대판 금서지가 않는 얘기가 뒤따랐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SNS에 남긴 글이죠. 카리가 아빠를 싹싹 비빌 때에는 이놈이 사과를 한다고 착각하지만 카리가 아빠를 비빌 때는 뭔가 빨아먹을 준비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놈을 때려잡아야 할 때이다라고 조국 후보자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를 주지 못했다라고 조국 후보자는 고개 웃으시고 흔히 말하는 카리가 수발을 싹싹 비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국 후보자의 어제까지 멘트를 곰곰이 살펴보면 과거의 법과 제도가 그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기존의 입장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2주간 인터넷에 SCI 논문을 게시할 수 있는 건 과거의 제도가 그랬기 때문이 아닙니다. 2009년도에 공주대학교 인터넷 등록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든 일들로 인해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던 스펙과 자기소개서가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모종의 권력에 의해서 쌓였다라고 하는 것들은 과거의 법과 제도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법과 제도를 위반했을 것이라고 혼자를 의심을 제기하였죠.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마지막 5페이지에 좀 내용을 적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진보 진영, 범여권 진영의 인사라고 하는 이들이 이런 글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소설가 이해수 씨가 이명박 박근혜 때에 조족 지혈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 얘기하지 않는가. 김민용 교수라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 교수기도 한데요. 적폐들에게 조국을 먹잇감으로 넘기겠다는 자들은 대답 누구든지 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성용 신부는 역사의식 공동체에 대한 공감력이 전무한 이기적인 녀석들, 귀퉁배기를 때리고 싶다. 너희들은 박근혜 전 적폐에 침묵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김문수 전 지사께서 김무성 의원을 향해서 박근혜에게 천년의 저주를 받을 것 이라는 얘기 아마 기억나실 텐데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보수당 인사들이 이 문제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국민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수상 벗길 것을 건의했고, 그리고 그 사건도 정당 공개가 됐고 박 전 대통령이 탄핵했습니다. 이렇게 진보 진영 인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똑같은 정치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절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이 진행되게 됐을 경우는 국민의 도덕적 눈높이에 따라서 진행돼야 될 사실과 혁기는 아무리 많은 세월이 지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게 현실이 되겠죠. 소설가 공지영 씨는 야당들은 국적이 다르니 한국 국민들끼리의 청문회 대찬성이다라고 하면서 한국당을 배제한 채 국민 청문회를 해야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과연 합리적인 얘기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큽니다. 특검과 반칙 없는 세상을 주장해 왔는데요.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특검과 반칙 없는 세상에 대한 조건은 자기들끼리만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들끼리의 세상에 대한 대의라고 하는 건 80년대에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고 싸웠던 대의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 대의가 지금은 남북 간의 관계를 통한 통일, 더 나아가서 한민족의 위대한 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자신들의 대의에 함께 동조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가 누구든지 이제는 적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런 대의보다 그런 대의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국 후보자에 대한 사건의 논란은 조족 지혈도 안 되는 사건으로 치부해버린 건 아닌가 싶은데요. 왜 특검이 필요한가에 대한 마지막 한 말씀만 얘기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신재민이라는 이름 혹시 기억하시나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국제부의 전 3위관 김태우 전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했던 시절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요. 환경부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문제를 실효하게 대한민국에서 얘기를 했고, 그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의 초대 환경부 장관을 지냈던 김은경 전 장관이 기소가 됐고, 청와대 신민석 비서관이 기소가 됩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총괄 인사검증 컨트롤 타워 민정수석실의 조국 수석은 단 한 차례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검찰에서 정치적 중립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청문회를 통해서 낱낱하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여권 인사들이 내뱉었던 이 같은 발언들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을 조국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문제, 대한민국의 공정이 유린한 문제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진보와 보수 간의 대결 양상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더 드리고 또 정리하고 싶은데요.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우리가 스티브 유엔에 대해서 왜 그토록 대한민국이 오직에 잔인하게 한국당을 밟지 못하게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그가 대한민국 사회에 던졌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던졌던 말에 대해서 법적 정의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앞으로 있게 되는 병역 문제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끌고 가지는 정의가 과연 제대로 구현되겠는가에 대한 문제도 있겠죠. 조국 후보자가 던졌던 그동안의 말,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었던 수많은 의혹들, 그리고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에 대한 공정에 관한 문제, 이 문제를 지금 바로잡지 못하게 되면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공정에 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다음 이제 정치권 신보라 먼저 목소리 넘기겠습니다. 네.